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적기 9강이 시작할게요. 82쪽이고요. 5회입니다. 그죠? 문제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 알 수 없는 것 해가지고요. 일단 제시문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부터 볼게요. 1번 보니까 펠럼시스트가 어떤 현상인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이 펠럼시스트의 예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1문단 보니까 펠럼시스트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양피지에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지웠다 다시 쓰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 확인되고요.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1문단의 마지막 줄에요. 건축에서도 펠럼시스트, 그죠?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데 2문단 첫째 줄에서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3문단에서 볼 수 있는데요. 2번 보니까 자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 그 다음에 지금은 간선도로가 나누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직접적이죠. 우리 왜 3문단 쪽에 그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산업화 이후에라고 해가지고요 커뮤니티가 어떻게 나뉘는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택지 2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도시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다 나와 있는데 우리 왜 3문단의 첫째 줄 끝에부터 보시면요.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을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필수 조건이 자동차 도로 확보하는 게 되면서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알 수 없는 거고요. 정답이죠. 2번 보시면 부합하지 않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도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제시문 순서대로 확인해 보죠. 일단 1, 3번 전반부에서 확인되는데 기관이라는 게 미래 정보 판단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이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1문단 보시면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미 개선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3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1번도 마저 이어지는 게 2문단 첫째 줄에서요. 그래서 뭡니까? 정보 판단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라고 됐으니까 의존한다라는 게 결국 그거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도 확인이 됩니다. 2번하고 4번 보시면요. 자, 미래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예측이라든가 대응, 보건 시스템을 수립할 때 집단 지성 시스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우리 이 문단이 6번째 줄 보시면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예방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측하고 대응하고 보건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4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3문단 쪽의 첫째 줄에요.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죠? 뭡니까? 브리핑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미래학자들과 그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수립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2번 확인됩니다. 자,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죠. 깊게 고민할 문제가 좀 전반부에 없죠.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주장하는 바니까 굉장히 쉬워요. 우리 왜 1문단의 셋째 줄 보면 그러나 라고 뒤집어 주면서요. 그죠? 뭡니까?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뭡니까? 범법행위.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뭡니까? 범죄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문단 쪽에서 그래서 이제 사생활 침해나 인격 훼손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뭐예요? 이 문단 5번째 줄에서 따라서 뭡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이를테면은 개인의 사생활이든가 인격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정보 공유 과정에서 그죠?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정보 공개를 하고 공유하면서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사생활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선택지 3번만 잠깐 볼 건데요.
공유된 정보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사생활 침해나 인격 훼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3번 같은 건 여기서 결론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죠. 부합하지 않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앞에서 확인해 보죠. 일단 1번 보니까 한국 전통가옥이 창문을 통해서 자연의 풍경 감상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본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문단의 둘째 줄 끝에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당으로부터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창호를 통해 저 멀리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창호, 방의 창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들강산이 바로 자연의 풍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1번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요. 그죠? 일단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정원처럼 즐기는데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과 구별된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소유하지 않는다. 일본과 다르다라는 게 2번도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 4번 보시면요.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았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겼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한국 전통 건축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조형미를 직선이 아니라 곡선에서 찾은 것이 이것이 잘못 이해한 거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면 우리 이 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요.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산과 들, 자연을 제압하는 이 제압이라는 말을 압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으니까 3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그러면 일단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라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곡선에서 찾는 걸 잘못 이해했다. 이거는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라는 게 글쓴이의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자,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 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검찰 간의 논고 듣기 전 이렇게 시기 가지고 트릭 거는 거 되게 웃긴데요. 일단 보면 여기서 첫째 줄에서 앞에서 검찰 간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듣고 나서 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2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와,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글을 두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하겠죠. 물론 내용상 확인도 안 돼요. 그죠? 말 그대로 이 2등이 그죠?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의병중장의 자격으로 제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 시정 방침이 결국 완비된 것이 아니라라고 해가지고요. 3번도 걸러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아마 요거 찾는 거 조금 헷갈리는 분들 계셨을 텐데 한번 가보죠. 우리 중략 이후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간신히 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다 일본인의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제거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당성을 역설법의 역설이 아니고요. 힘주어서 강하게 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확인됩니다. 6번도 한번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고 있는 거고요. 자, 1번 보시면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전략이 이제 언어 말살 정책이고 이게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니까 언어 말살 정책이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다. 그다음에 모호 계승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멕시코 정부라고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사례 나와 있는데 이런 정책이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자각이라는 것이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한번 가보죠. 글이 짧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째 줄 보시면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호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 그러면 이거 자신이 선택하는 거네요. 그리고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지배 전략이 아닌 거죠. 그죠? 강압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지 1번 바로 틀렸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정부 같은 것도 보면 그죠? 언어 교체 현상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식민 지배 전략으로 언어 말살 정책을 썼다. 이것이 언어 자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보죠. 이미 첫째 줄에 자신의 모호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두 줄이죠. 그죠? 자, 집단적 자각이 단체로 모호 사용을 그만두게 했다라는 거 보면 모호를 계승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려고 하지 않느냐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의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금방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멕시코 정부 한번 보면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멕시코 정부가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뭐 마지막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집단적인 자각이 언어 사용을 관두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우리가 언어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금방 확인이 될 거고요. 그냥 감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출제기조 전환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 쉬우니까 이 정도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1, 2차 예시 문제에서도요. 독서 영역만 떼어두고 보다면 난도가 기존에 특히 이제 최근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직 지방직 9급 기출문제의 독서 영역의 문제와 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약간 필요하기는 하고요. 다른 영역도 채워야겠지만 과도하게 어려운 것들 할 필요 없어요. 자, 7번 사실적인 읽기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단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2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 보기 1 보시면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 아니면 라로 시작하고 있는데 가가 다시 말해라고 앞에 것들을 부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구 실시에 대한 부연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단어 검색량과 독감의 어떤 관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라 보니까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 패턴이 눈에 띄가 증가했다 그랬더니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더니 연구 결과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일단 라가 처음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가는 봤으니까 나와보죠. 그리고라고 첨가하면서 이러한 패턴이라고 지시 표현이 나와 있죠. 패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다에는 패턴이 없고요. 그죠? 라에서 패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 라 다음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 나 순으로 이어지는 거 답 찾는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 보면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뭐 다시 말해 단어 검색량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결론 이것이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는 뭐 유전 정보, 뭐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의미 분석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8번부터는 추론적인 읽기 되는 거고요.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이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 한번 보면 뭐예요? 자, 시공간에서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서 서사의 무대, 이야기의 무대로 삼는 게 세계의 현실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론장의 의제를 산출해내는 게 문제의 현실성,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제출하는 게 해결의 현실성. 일단 연결되는 고리 찾으면 쉽죠.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기억 앞에 보니까 남이냐 북이냐라는 민감한 주제를 이념 대립의 공론장에 던졌다. 공론장에 던지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현실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 보니까 작품의 시공간으로 남한과 북한을 소설적 세계로 선택했다. 시공간을 선택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세계의 현실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앞에 보니까 주인공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선택지 제출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해결의 현실성이죠. 그죠? 내용 자체가 우리가 예전 시험에서 자주 봤던 내용들은 아닌데 문학 비평문인데 답 찾는 것들 괜찮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네, 9번 한번 가보죠. 뭐 결론으로 적절한 거 해가지고요. 일단 결론이니까 앞 내용 봐야 되죠. 그래서 아이젠버거가 실험을 했는데 일단은 fMRI 찍어가지고요. 그죠? 뇌의 활성 부위 찾아서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 일단 실험 참가자가 뭘 느끼겠어요? 따돌림을 느끼게 했고 그 다음에
따돌림을 당할 때 전도에 비해서 전 대상 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부위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니까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면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와 마찬가지의 심리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할 때와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적절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물리적 폭력이 핵심이 아니라 그죠? 따돌림이라는 심리적인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10번이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크로노토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고소설하고 근대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선택지 가볍게 보시면 무정과 고소설 모두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뭐한다? 부정한다. 그래서 공통적이라 그랬는데 정말 공통적인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근데 사실은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를 크로노토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통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직접 드러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영웅소설의 주인공 그리고 무정의 이영식은요.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 따로따로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정에서 이 둘이 결합했다면 새로운 미래로서의 종결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소설의 결말 얘기를 하면서 상실했던 원점으로의 복귀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단부터 가보죠. 그죠? 이 문단 보시면 크게 두 대상으로 범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설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원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원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소설 같은 데서는 뭡니까? 원점에서 분리되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목표가 원점을 그죠? 뭐 하는 겁니까? 예, 원점을 회복하는 거래요. 회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복한다는 것은 과거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다시 과거가 다시 다가오는 거. 그래서 이걸 회귀의 크로노토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고소설 같은 경우에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상적 원점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이 분리됐다. 그리고 상실한 원점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영웅소설의 주인공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정의 이영식 계속 이어서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상적 원점이 있는데 이상적 원점이 박진사의 죽음이 고향의 상실을 상징한다. 원점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2번에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은 둘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 결합했다면 자 결합한다라는 것은 이상적 상태의 고향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결합하지 않고 뭡니까? 복귀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합했다면 오히려 새로운 미래로서의 종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결합했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근대 소설 같은 경우는 그죠? 과거로의 복귀를 거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에 가정소설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거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결말을 통해 이 고소설 같은 경우는 회귀 그죠? 크로노토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복귀를 거부한다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풀어봤던 거죠. 뭐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정답의 근거 맞게 찾았는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